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2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요즘 아침에 회의가 특히는 월요일은 좀 길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웜의 신방 업로드 시간이 자꾸 좀 밀려서 죄송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휴식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었고 6개월 동안에 이디오피아의 세계 식량 기구가 이디오피아에 있더라고요. 또 뭐 본사는 아니겠지만 거기 저희 조카가 6개월 동안 또 인턴하고 어제 오후에 입국해 가지고요. 또 부모님하고 가족들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늦은 시간까지 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이렇게 건강한 몸과 참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면 참 검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집에 걸려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그죠? 재앙은 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 속에서 복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에서 돈을 버는 것과 또 돈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했는데 지키는 거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 검소함 그 다음에 덕 겸양, 겸손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신문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사가 한 10몇 개가 됐더라고요. 다시 추려가지고 첫 기사는 스위프트를 만든 사람들. 저는 올해 신문을 보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신문을 안 봤으면 이런 가수가 있었다는 것도 참 모르고 지낼 뻔했었는데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4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4번째 수상했네요. 이렇게 유명한 가수인데 모르고 있었네 제가. 4번째는 수상할 정도군요. 자세히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약간 나이도 좀 20대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스위프트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가수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나? 네, 그게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 해를 주도하는 그 주도 그 기업이 어떤 그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었나 이 보면 그 핵심 그런 노하우나 이 키워드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 부문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됐다. 그녀의 시상식에서는 올해 슈퍼볼을 들썩인 남자친구이자 미식 축구 스타 트래비스 켈시 대신 스위프트가 부른 수많은 곡을 쓴 작곡자이자 프로듀서 잭 안토노프가 시종 옆을 지켰다고 하네요.
시상식 하이라이트였던 스위프트의 무대는 앨범에 참여한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스 진이 올라가 함께 채웠고요. 스위프트는 수상소감에서도 그들을 빠짐없이 호명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의 시상식을 보면 그래미를 왜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상이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미의 시상 부문은 장르별 그래미의 시상 부문은 장르별, 직능별로 촘촘히 제정을 해서 100가지나 된다고 하네요. 매 부문 수상작의 트로피는 가수뿐만 아니라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까지도 많게는 수십 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시상식의 영예로 꼽히는 본상, 제너럴 필즈 영역에 프로듀서와 작곡자를 위한 두 부문이 승격해서 포함이 됐고요. 이들은 가창과 공연뿐 아니라 음악 제작 또한 핵심 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에 근년 우후죽순 쏟아진 한국 가요 시상식은 어떠한가? 베스트 댄서 퍼포먼스, 페이브릿 글로벌 퍼포머, 페이브릿이군요. 인스파이어링 어치브먼트. 이름만 거창한 이상들은 결국 수많은 아이돌 가수가 나눠 가질 뿐이다. 정작 음악을 매만진 작가, 프로듀서, 엔지니어에게 주는 상은 찾기 어렵다. 한국의 그래미를 표방한다는 한국 대중음악상조차 대동소이하고 올해의 음악인 같은 모호한 부문이 하나 있을 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상은 찾기 힘들다. 그래요? 시상식에서도 대개 가수 혼자 와서 상패를 지켜둔다. 그래미 수상자 정보를 모아놓은 홈페이지는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음악 제작 참여자들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았다. 하지만 그런 정성을 한국 시상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어엿한 팝 선진국을 자처하고 싶다면 그늘에서 조용히 음악을 만드는 이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한국인 최초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때를 기억해보자. 노래야 멤버들이 불렀지만 작사, 작곡, 프로듀스 진짜 누가 했죠? 작사, 작곡, 다이너마이트 두 영국인 데이비드 스튜어트와 제시카 어건바가 다 했다네요. 만드는 이가 없으면 산업도 예술도 없다. 그렇네요. 우리 사회가 약간 그 밑에서 옆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조명이 좀 없기는 하다, 그죠?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도도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사실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 부품 회사들이 다 전체적인 퀄리티가 다 레벨업이 돼야 제대로 된 자동차가 나오는 거니까 최근 우리나라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1차, 2차 그 벤더 업체들의 그런 품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숨은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조력자들에 대한 관심, 요게 좀 부족하네요. 네, 임희윤 음악평론가셨습니다. 자, 라면 연매출 1조 절박해서 바닥부터 뛰면서 일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난 이후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 삼양 라면에 대한 CEO는 누군지 예전에 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며느리셨던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어떻게 글로벌하게 히트를 친
제품을 만든 기업에는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계속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라면 연매출 1조 절박해서 바닥부터 뛰면서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삼양 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국내 언론 첫 인터뷰시군요. 오이시 맛있어 일본어죠. 오이시 데스 많이 합니다. 지난 15일 일본 지바시에서 열린 슈퍼마켓 박람회 2024 매년 6만여 명이 몰리는 일본 최대 식품 유통 박람회입니다. 삼양식품 부스는 3,500여 곳 중에서도 유독 북적거렸고요. 불닭볶음면과 일본에 새로 내놓은 인스턴트 파스타 탱글을 시식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이고요. 현장에서 만난 김정수 삼양 라운드스퀘어 삼양식품그룹 새 이름 삼양식품이 이름을 바꿨네요. 삼양 라운드스퀘어 라운드스퀘어로 바꿨네요. 부회장은 상기된 표정이었고요. 그는 세계 최초 라면 업체이자 일본 최대 라면 업체 니신도 이달 불닭볶음면을 따라 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들었다. 포장에 한글을 새긴 것까지 같더라. 그래요? 니신이 라면의 종주국 일본에서도 K푸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 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 점유율 70%까지 기록을 했다가 1989년에 발생한 이 공업용 우지 사건으로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89년이었었네요. 이 공업용 우지 사건이 5년 8개월 동안 법정 싸움 끝에 1995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삼양라면이 10%대까지 떨어진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야, 이 우지 파동 있기 전까지는 한때 70%였었군요. 자, 김 부회장을 경령으로 부른 사람은 시아버지이자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었는데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를 나온 그는 본래 그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1998년 입사한 그는 절박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바닥부터 뛰면서 일했다고 했고요. 그는 이후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수출 기업으로 올려놓았다. 김 부회장이 만든 불닭볶음면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 세계 95개국으로 팔려나간다. 김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만났는데 경영에 뛰어든 지 25년 만에 국내 언론과 처음 하는 인터뷰다. 어쩐지 그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이다. 그것만 있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박람회까지 왔다. 늘 이렇게 직접 현장을 다니나? 라고 물었더니 내가 와야 일이 빨리 풀리니까 이런 거 왜 빨리빨리 진행 안 돼? 지금 바로 하자고 독려할수록 모든 일이 쉬워진다. 직원들이 괴롭고 답답한 점도 직접 물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중간에 본부장, 부장 거쳐서 가면서 알아보면 절대 제대로 알 수 없다. 1998년 영업본부장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나도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게 될 줄 몰랐다. 94년 1월 초에 시집을 왔고 시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원주 골프장 인테리어 좀 봐달라고 하셨다. 회사가 흔들리자 나를 영업에 투입을 했고 전국 마트, 슈퍼마켓을 다 돌아다녔고 삼양라면 좀 눈에 잘 띄게 배치해달라고 허리 숙이며 읍소했다. 한 번은 대전에 갔더니 타사라면이 다들
원 플러스 원으로 묶음 세일을 하더라. 우린 그럴 마케팅 비용도 없고 여력이 안 됐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외국 가서 물건 팔아오겠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하고 수출을 해보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한국에서는 너무 이 우지파동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농심라면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충성심 이런 게 아마 생겨서 해외에서 뚫어보자고 하셨네요. 자, 지난달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66조 원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김 부회장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부회장의 삶이 한국 드라마의 한 페이지를 찍고 나온 것 같다고 했고요. 자, 서울의 명동 불닭집 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딸과 함께 보고 나서 2012년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라고 물었더니 당시 딸이 고등학생이었다. 앞으로 공부하느라 엄마랑 데이트할 시간이 별로 없을 테니 놀러 가자고 했다. 내가 예고 출신이라서 명동 지리를 좀 잘 아는데 손수 운전해서 뒷골목에 차를 대고 나오는데 불닭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불닭을 먹는 걸 보고 매운 걸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바로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각종 양념을 사서 회사 직원들에 나눠주고 이걸로 제품 좀 만들어 보자고 했다. 엄청난 실행력을 갖춘 분이시네요. 보니까 딱 뭔가를 보고 그죠? 이 불닭집에 그걸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매운 불닭을 좋아하지 하면서 바로 슈퍼마켓 가가지고 양념 사가지고 만들어 보자. 자, 직원들도 처음에는 사람이 못 먹을 매운맛이라고 반대했다던데 다들 반대했지만 굽힐 생각이 없었다. 난 알고 있었다. 매운맛이 이미 무섭게 인기를 끈다는 걸.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청양고추를 슬쩍 넣어봤는데 난리가 날 정도로 잘 팔렸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 데려다 주면서 보면 아이들 10명 가운데 4, 5명은 이걸 먹고 있었다. 불닭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집에 와서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자, 시아버지인 전종윤 회장도 처음에는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고 반대했다던데 사람들 배고파서 먹는 식사는 너무 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 삼양라면도 처음엔 안 매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 모디슈머, 자기 입맛대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을 모디슈머라고 하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 모디슈머다. 우리 라면을 드셔본 박 대통령은 아침 일찍 명예회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임자, 칼칼하게 고춧가루 좀만 더 넣지 하셨다 하더라. 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직접 전화하셨고 옛날 보면 드라마나 보면 임자 그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한테도 뭐 얘기하실 때 임자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참 임자. 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냥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3인칭으로 지칭할 때 당신하고 그냥 바로 2인칭으로 당신 이러면 집에서 얘기하는 당신하고 다르게 밖에서 당신 이러면 약간 그죠? 예, 뉘앙스가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이 단어가 임자.
예, 요즘은 임자라는 얘기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임자. 저희 직원들한테도 한번 임자, 요렇게 한번 임자 하면 좀 이상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임자, 칼칼하게 고춧가루 좀만 더 넣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나가사키 짬뽕은 아버님께 살살 빌어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을 드신 시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매운 걸 꼭 해야 하느냐고 하셨을 때, 예, 이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시아버님이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걸 못 보고 가신 게 못내 아쉽다고 하셨네요. 자, 2014년 구독자 58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영국 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런던 사람들 반응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폭발했다. 되게 벌써 10년 됐네요.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잠깐의 운에 그칠 수도 있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올리는 놀이가 전 세계에 번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소비자 반응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치즈가루 올려 먹는 유튜브가 터지면 치즈 불닭볶음면을 만들었고, 고추 올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3배, 5배 매운맛 불닭도 내놨다. 그게 또다시 히트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야,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줬다, 그죠? 불닭면 이유를 궁금해한다. 다들 너희 불닭이 매출의 90%인데, 와, 매출의 90%나 되네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으냐고 한다. 그때마다 불닭은 안 무너진다고 답한다. 코카콜라는 120년 동안 잘 팔렸고 중국에서 잘 팔리는 굴소스인 이금기 소스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3조 4조 원어치 팔리고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한다. 불닭도 그럴 거라 믿는다. 매운맛은 생물학 반응에 가깝다. 먹고 나면 땀이 나면서 개운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마치 운동을 하면 개운해지는 것과도 비슷하다. 일종의 기쁨을 주는 맛이고 한번 먹으면 헤어날 수 없는 중독에 가깝다. 게다가 매운맛은 얼마든지 변주가 가능하다. 까르보 불닭, 야끼소바 불닭처럼. 자, 소스 시장을 겨냥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랬더니 불닭 소스를 더 묽게 만들고 비율을 잘 맞춰 개발하면 어느 음식에나 뿌려 먹을 수 있는 기막힌 소스가 된다. 그래요. 외국 출장 나가보면 테이블마다 케첩, 마요네즈, 타바스코 소스까지 있는데, 그렇죠. 그 타바스코 소스 보면 별로 맛없는데 그거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고추장만 없다. 케찹, 마요네즈, 타바스코 소스까지 있는데 고추장만 없다. 고추장은 뻑뻑하고 텁텁해서 외국 음식에 폭넓게 써먹기 쉽지 않다. 불닭 소스가 거기 올라가면 되겠다 싶더라. 올해 안에 리뉴얼해서 내놓을 거다. 요거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얻었네요. 소스 시장은 라면 시장보다 몇 배는 더 크다. 궁금한 거 다 얘기해 놓으셨는데요. 그죠? 그래서 소스가 아무리 히트를 치도 소스가 1년에 그 소스 시장 전세적으로 5천억 밖에 안 돼. 이러면 크게 확장성이 없는데 라면 시장보다 몇 배나 더 크답니다. 두고 보시라. 이건 된다. 아주 훌륭한 며느리시거든요. 보니까 CEO로 항상 이 새로운 신제품을 낼 때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격에 따라서 이 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주식에 좀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적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 특히나 큰 돈을 만약에 투자하면 그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 주변에 주식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뭐 테슬라 뭐 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카카오 어떤 분은 네이버 카카오만 간다 뿐 아니라 뭐 이런 거를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네요. 작년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의 저는 그 자신감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분 있고 나면 나중에 그 불확실할 때 내가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 공부를 막 해가지고 살 때는 정말 뭔가 확신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막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주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꼭 2차, 3차 막 이 아류작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나와요. 그런 분들은 좀 항상 또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뭐 LED 할 때는 또 저 사람 LED도 막 뒤늦게 막 광분하더니 그런 또 이 약간 휴먼 인덱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또 그런 분들대로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다 오르고 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내가 살 때는 두고 보시라. 이건 된다. 예,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야 굉장히 근데 이 자신감은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한국 시장에서 또 언제예요? 아까 89년부터 그죠? 계속 그냥 나중에 오뚜기한테도 밀렸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으신 실력자니까 그 실력에서 저 자신감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은 어떻게 따라잡나? 신문 열심히 읽고, 신문을 열심히 읽으시네요. 소셜미디어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데 나도 열심을 쏟는다. 여기 오는 길 차 안에서도 포켓몬고 게임을 했다. 포켓몬고를 해보면 캐릭터 이름이 기막히다. 일본 이름, 한국식, 미국식 번역 이름이 다 다른데 뜻이 쉽고 직관적이다. 이런 걸 볼 때면 나도 제품 네이밍, 마케팅하는 법을 다시 배운다. 야, 그렇죠. 일본 제품에 보면 걔네들이 이 받침이 없어서 참 이름이 되게 단순해 보이기는 한데 그죠? 이름이 착착 발음하기도 좀 쉽긴 하잖아요. 자, 삼양 라운드 스퀘어로 최근에 지주회사 사명도 바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가 되길 바라나? 야, 제일 중요한 질문을 또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시아버지가 꿀꿀이죽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 일용할 양식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삼양라면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다.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고 싶다. 라고 하셨네요. 사실 어제 그 저녁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이 꿀꿀이죽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시다 보니까 그 6.25 지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뒤에서 2등이었던 예, 그 시절에 이 꿀꿀이죽이 뭔가를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 그 드럼통에다가 먹고 남은 거 다 갖다 버리는데 그 드럼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어제 아버지께서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 정도에 팔았대요. 지금 돈으로 1,000원 정도에. 근데 그 꿀꿀이죽도 못 먹어서 그것도 못 먹어서 다들 그 영양실조로 아버지 말씀이 60년대까지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바로 밑에 또 한 분이 더 계셨다고 하는데 명태 삼촌이라고 그 삼촌도 5살쯤에
예,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죽으면 그 근처에 산이랑 이런 데다가 묻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삼양라면의 회장님이 이 꿀꿀이 죽는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회사가 삼양라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기사 참 잘 읽어봤다 그죠? 이 경영자의 또 이 마지막에 이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133조 프로젝트 코드명 이전하기예요. AI 패권 전제 손정희도 뛰어들었다. 요 얘기가 아침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AI 반도체로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패권 전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픈 AI에 이어서 소프트뱅크도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AI발 전의 전쟁이 예고된다. 자, 블룸버그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AI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 약 13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챗GPT 등장 이래 AI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래요. 자, 코드명이 이자나기라고 합니다. 이자나기는 일본에서 창조와 생명의 신으로 손 회장은 마지막 세 글자에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 AGI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손 회장은 10년 안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가 등장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AGI는 앞으로 10에서 20년 후에 모든 산업에서 인류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자나기 프로젝트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통해서 투자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토대로 소프트뱅크가 지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지원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I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아직 어떤 기업이 이전하기 프로젝트의 중심 역할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망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손 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위워크, 원웹 등 투자에서 잇따른 실패를 맛본 손 회장은 최근 투자 승부처를 AI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창이고 소뱅은 알리바바 같은 기존 투자처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 작업을 AI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올트만 얘기가 또 밑에 나오는데요. AI 제국 건설 나선 샘 올트만이 정부와 정치권의 쓸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의 AI 반도체 프로젝트가 미국 제조 부흥을 앞세운 바이든 정부의 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올트만은 최대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동, 아시아 등 글로벌 투자 큰손들을 지금 만나고 있죠. 향후 반도체 생산은 대만 TSMC나
한국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이 높고요. 올트만의 구상은 국가안보 위협 또는 반독점법 위반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고 미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오픈 AI의 가장 큰 무기는 AI 업계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영향력이고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1월 오픈 AI는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800억 달러, 약 107조 정도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만 해도 기업 가치가 290억 달러 규모였었네요. 10개월 만에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올트만의 공격적인 횡보에 힘입어서 오픈 AI는 단숨에 중국 바이트댄스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서 세계에서 셋째로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됐다고 하네요.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1,500억 달러에 이어서 세계에서 셋째로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커졌는데 보통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을 갖다가 따로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흡수해버리죠. 다 아예 지분 나중에 다 사버려가지고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세계 1등이 된 거니까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대 그룹 작년 해외 부동산 투자 1조 손실 처리. 자, 제가 우려했던 기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자 20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1조 원 넘는 금액이 손실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올해 금융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지금 투자액이 총 20조 3,863억 원, 투자 건수는 782건에 달하고요. 이 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을 빼고 수익증권과 펀드 등에 투자한 금액은 10조 4,446억 원으로 절반을 넘네요. 현재 5대 금융그룹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전체 자산 중에서 대출채권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 가치는 9조 한 3천억인데 투자 원금보다 1조 1천억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이고요. 이 같은 투자 실패로 5대 금융그룹은 지난해에만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1조 550억 원을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약간 좀 그렇죠. 국내 은행들이 어디서 돈을 벌었죠? 예대마진, 국내 그냥 예대마진에서 돈 번 거잖아요. 그 예대마진에서 돈을 다 벌어가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5대 금융그룹의 전체 자산과 비교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의 손실액은 크지 않은 수준인데 5대 금융그룹의 자산은 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5대 금융그룹의 자산이 2,992조 원에 달하네요. 와, 3,000조 되네요. 3,000조. 어마어마하다, 그죠? 자, 문제는 앞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 해외 부동산 중에서 현재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북미 지역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11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55.9%나 되네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금 등을 정산받겠지만 부동산 감정액이 떨어지면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고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 투자에 대한 실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5대 금융만 잃었는데 우리나라 보험사들 그리고 각종 연기금 그리고 각종 공제해 네. 여러 공제 많죠. 월급 떼가지고 이렇게 공제에 넣어놨다가 그게 연말에 그 퇴직 후에 받을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하고는 또 다르죠. 네, 그런 데서도 이 대체 투자 많이 하는데 얼마나 부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알약 로봇 삼키니까 몸 구석구석 돌면서 건강검진, 내시경이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체 투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데 보면 특히나 뭐 국민연금이 다 이래 공시가 돼서 나오니까 그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이 대체 투자에서 뭐 어떤 데 투자하는지 저도 잘 알다 보니까 야, 대체 투자는 한 방에 저렇게 그냥 한 방에 빵 되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1달러 그죠? 1,300원에 뭐 1,300원 남았다. 1,300억이 아니라 그는 또 많은데 대체 투자 뭐 보면 뭐 저기 호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짜배기는 우리나라에까지 안 가져온다고요. 우리나라에까지 가져와서 이런 거 물건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약 로봇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프랑스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 다소 시스템의 연례행사 3D Experience World 2024 이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게 미국의 의료기기 스타트업인 NDXTX NDX의 진단 로봇 필봇이었다고 합니다. 알약 크기에 불과한 이 필봇을 이용자가 삼키며 체내에 들어간 필봇이 소화관을 따라 움직이며 촬영을 하고 건강검진을 해준다네요. 병원을 찾아 오랜 기간 진료를 기다리고 여러 종류의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고 초기 버전의 필봇은 축구공 크기여서 축구공 크기를 어떻게 몸에 넣어요?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된 기술이 바로 이 다소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 필봇과 인체 내부를 구현한 뒤에 프로펠러와 카메라 등의 위치를 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크기를 90% 이상 줄였군요. 업체 측은 현재는 30mm 길이의 알약 안에 모터와 카메라, 배터리 등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다가 현실 세계의 물건을 말 그대로 쌍둥이처럼 이제 구현하는 기술이죠. 스마트 팩토리도 이 디지털 트윈 되게 많이 합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기에 앞서서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행착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다소 시스템은 이 개념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재현하는 버추얼 트윈으로 확장을 했고 그 덕분에 기존에는 차량이나 선박 등 대규모 제조업에 주로 사용된 디지털 트윈이 최근에는 정밀함이 필요한 헬스케어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이 시장 규모 딱 나오네요. 2023년 작년에 10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했는데 28년도에 딱 5년 뒤에는 11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네요. 한 140조까지 성장을 하네요. 10배? 10배 성장하네.
5년 만에 10배 성장이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다, 그죠? 디지털 트윈 시장입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이버 얘기가 제일 밑에 있네요. 자, 네이버는 가상도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러면 올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 5곳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가상도시를 통해서 도시계획이나 홍수 예측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사업을 따낸 것인데, 지난번에 사업 따냈다는 게 이런 거군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는 네이버의 AI, 증강현실 AR,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고요. IT 업계 관계자는 5G 통신과 AI의 발전으로 실시간 통신과 연산 능력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디지털 트윈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거 잘 읽어봤네요. 디지털 트윈 시장이 5년 안에, 이제 뭐 4년이죠. 4년 안에 10배 성장하는데, 이 돈 많은 나라, 이런 또 새로운 사업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이 나왔을 때, 선진국에다가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후진국에다가 팔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네. 아무튼,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도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빅3 굳어질까? 현대차 그룹이 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2년 연속 3위에 올랐고 대단한 거다, 그죠?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요타,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빅3 체제가 한층 더 견고해졌고 중위권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게 중요하죠. 아슬아슬하게 뭐 3, 4, 5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네,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년간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변수였던 전기차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라 올해도 판매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자, 18일 기준 연간 5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글로벌 6대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1위는 1123만 3천 대를 판매한 도요타 1등입니다. 그리고 20년부터 4년 연속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위가 924만 대 폭스바겐. 1등하고 2등도 차이가 200만 대나 차이 나네. 그 도요타가 독보적인 1등이다, 그죠? 자, 3위가 또 200만 대 차이 나네요. 요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도요타 1120만 대, 1100만 대, 폭스바겐 900만 대, 현대 700만 대. 자, 730만 4천 대의 현대차 그룹이고요. 기아랑 합친 겁니다.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에 오른 현대차 그룹이 2021년도에 GM과 그리고 22년도에는 21년에 GM을 제꼈고 22년도에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을 각각 추월하면서 처음으로 3위에 올랐고 2년 연속 자리를 지켰다. 참 대단하네요. 4위 이후 그룹과 빅3 간 격차가 더 커졌고요. 3위 현대차 그룹과 작년에 639만 9천 대를 판매해서 4위에 오른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90만 5천 대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3위하고 4위 차이는 200만 대가 아니라 90만 대, 거의 한 100만 대 차이 난다, 그죠? 2022년 그때는 68만 대보다 더 벌어졌고, 근데 4위부터 혼전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4위가 요게 스텔란티스 아닙니까? 이 연합을 미국 GM과 스텔란티스 그룹이 추격 중이네. 스텔란티스 그룹이 따로 있네요. 예, GM은 작년에 618만 대, 스텔란티스가 617만 대. 요렇게
나타나면서 4, 5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시장 1, 2곳에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언제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글로벌 IB에서 발표한 자료에 앞으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 5개 발표를 했는데 그 5번째가 현대기아차 그룹이라서 제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5위에 올랐다가 지금은 굳건한 3등이 됐네요. 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화이팅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